3층. 3층 또한 56.49평. 약 4개 호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룸 및 2룸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301, 302, 303, 304. 이야, 상당히 매력있네요. 이렇게 4개 호실씩 층별 세팅되어 있는 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가구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의 근린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근린주택은 4층이며 1층에는 치킨집과 미용실의 상가 임차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막막한 노후에 호불호가 없는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을 창업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를 출점한 맥도날드 및 스타벅스 매장보다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치킨집 및 커피숍이죠. 즉, 이런 포화 상태에서 특별한 기술력이 없이 창업한다는 것은 힘들게 모은 종잣돈이나 퇴직금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단, 유망한 기술력을 탑재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오늘 경매 물건이 이 조건에 부합되는 부동산입니다. 1층에는 2개 상가의 임차인들을 구성하고 상부층에는 전 월세 구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동산인지 대장 옥션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97.41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212.16평으로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12억 4천만원부터 출발하여 현재 30% 저감된 8억 7천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물의 현황은 총 212평이며 층수는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41.44평 근린생활시설, 1층 일부 4.67평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2층부터 3층까지는 56.49평씩 각각 4개 호실이 존재하죠. 나머지 4층은 49.01평이며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룸개수는 근생시설 2개 호실, 주택 10개 호실로 총 12개 룸을 확보하고 있죠. 그 외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도로서 신축급의 컨디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럼 낙찰 후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는지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리 신고한 임차인은 총 10명입니다. 해당 임차인 전부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9월 20일보다 후순위로 등록되어 있기에 인도 명령 대상자에 속하며 인수되는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경매 물건의 주변 인프라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인구는 90만이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상승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약 1.4배 크기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죠. 그중 화성시 우정읍 일대는 기아자동차 100만 평 규모로 생산이 가동 중이며 약 1만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의 주거 수요층이 꾸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정첨단 미래산업단지 150만 평, 아산 국가산단 13만 5천 평 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 또한 우량한 편에 속하죠. 현 경매 물건은 이런 일자리 수요가 꾸준히 발생되는 중심지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 주변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인프라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상가주택의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토지 면적보다 다소 큰 다가구 일반 매물의 경우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 단가로 환산하면 평당 1249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죠. 그의 토지 면적 90평대의 다가구 일반 매물은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가로 환산하면 132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신축급 다가구 일반 매물은 평당 최소 1300만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주변 평당 시세 1300만원 곱하기 경매 물건지 토지 면적 97평을 계산해 주면 12억 6100만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 최저가는 8억 7천만원대로 약 4억원의 안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근린생활시설 호실 2개, 다가구 주택 10개 호실, 총합 12개 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임대 구성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상부층에는 주거 전세 구성을 통해 무피 혹은 불피 투자가 가능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더 이상 말은 필요 없겠죠? 제가 직접 경매물건지에 방문해서 실제 건축물의 현황 및 입지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경매물건지 주변의 환경 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상가 주택들이나 혹은 다가구들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도로의 진입폭도 상당히 넓어서 우량한 입지 조건을 확보하고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어린이 공원도 현재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에 있어서 환경은 나쁘진 않다 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는 장안초등학교가 근접되어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요층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주거 환경은 상당히 쾌적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지로 진입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요즘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 이상을 넘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기쁨을 환호성을 지르셔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즉, 늘어나는 수명에 대비해서 내가 평균적으로 벌어야 되는 돈의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실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0세 시대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적 여유롭고 돈이 걱정이 없는 분들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축복이지만 반대로 경제적 여유롭지가 못하신 분들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오히려 재앙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40대에서 50대 되시는 분들은 은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상 다르죠. 자식들의 교육비를 충당하느라 노후 준비는커녕 빚만 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근로소득에 의존한 방식의 교육 방침이 아닌 자본소득, 금융교육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게끔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사교육 비용을 일부 줄여가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얻은 기술력과 기반은 자식들에게 공유하여 현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자본을 소득해서 그 자본으로 인해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교육을 자식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경매물건지에 도착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막상 현장에서 와보니까 더욱 흠잡을 데가 없는 우량한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자, 우선 그러면 건물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석재 붙임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된 신축 건물이죠. 총 건축 면적은 212.16평이며 현재 이용 현황은 1층 근생시설 약 46평 2개 호실, 그 외 2층부터 3층은 56.45평으로 각각 4가구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층은 49평으로 2가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룸을 확보하고 있는 다가구 경매물건입니다. 요즘에 말씀 주시는 게 실외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대장님,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코로나 증가 추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찍는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제가 비록 좀 답답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더라도 좀 답답해 하셔도 마스크 착용하고 안전하게 촬영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건축 자재 값이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현재 해당 건축물은 212평인데 경매 최저가는 8억 7천입니다. 건축 비용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수도권에서 집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것을 약 4층짜리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물건지 앞으로 정면으로 가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있는 토지고요. 8m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차 상태는 이렇게 미용실 옆으로 주차 한 대를 더 댈 수 있고요. 지금은 미용실이 문이 닫혀 있어요. 제가 원래 오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머리는 잘 못 잘라요. 머리는 제가 자르는 데서 잘라야 돼서 이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이 한 곳이 1층에 구성되어 있고요. 근생으로 여기 아파트 전면부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약 2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킨집인데 경매정보지상의 내내 치킨이었는데 바뀌었어요. BHC로. 경매 중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내내 치킨 하시던 분이 BHC로 바꾼 것 같아. 브랜드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BHC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또 BHC 얘기하니까 치킨이 또 먹고 싶죠? 저는 치킨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무조건. 한 번씩 먹습니다. 어렸을 때 하도 치킨을 못 먹고 살아서 이게 이제 커서도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지는 않고 두세 조각 먹고 아이들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치킨집이 있고요. 이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치킨집도 지금 문을 안 열었거든요. 안에 홀에 테이블도 있네요. 홀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배달로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홀에도 먹을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게끔 치킨집이 잘 구성되어 있다. 노후에 그냥 치킨이나 튀기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창업하시면 그냥 망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망한다. 자,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 대수로 확보되어 있고요. 저 안쪽까지 되면은 약 한 3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3, 4대 정도는. 측면부죠. 1층 상가 임대차분이 활용하시는 집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올리브유도 있죠. 해바라기유도 있어서 식용유를 썼던 흔적들도 보이고요. 사업이 영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살짝 보이나? 네네 치킨이라고 써있거든요. 네네 치킨. 여기 써져 있네요. 네네 치킨. 기존 네네 치킨이 있었죠. 근데 BHC로 바꿨다. 될 때까지 바꾸겠죠? 될 때까지 바꾼다. 자, 그리고 여기는 화분이 조금 있고요. 위에 천장이나 텍스 부분에서 뭐 크랙이나 물이 새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상태 매우 양호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추가 화환도 있네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보여집니다. 안에 시설도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임차인들은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연장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옆에 미용실도 그렇고요. 여기가 1층이 이제 41평이거든요 41평이라 각 호실별 10평에서 20평씩은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용실은 오픈되지 않았고요. 여기도 화분이 있죠. 꽃을 좋아하신다. 여기 쭉 화분이다. 정글인 줄 알았어요. 그죠? 화분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층별 샤시 상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샤시도 우량합니다. 양호하고요. 노후된 흔적들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필로티 건물이 아니라 일부 앞면에서 후퇴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1층 전면부를 안 날려서 이렇게 상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가 좀 몇 개 있고요. 싱싱카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종량제를 버릴 수 있게 해놨네요. 냄새가 날 텐데 좀 밖에다 구성해야 될 텐데 실내에 이 종량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다 붙여 있네요.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곳 같습니다. 경매가 나오면 막상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건물의 크랙, 타일 상태 매우 양호하네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해바라기가 있네요. 해바라기가 있다. 우리를 반기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담아달라, 버려달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음식물 및 재활용은 꼭 분리수거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서브 공간에 계단 사이에 짐을 적재해 놨네요. 그죠? 여기가 2층. 자, 2층은 총 56평이고요. 4가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약 평당 한 10평 조금 넘게 구성되어 있겠죠. 201, 202, 203, 204. 현관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편이 왔을 때 여기 덕지덕지 붙거든요. 경매 나오면 다 사람들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다 떼거나 컨디션은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이런 종이도 벗기지 않았다. 그죠? 안 벗겼죠? 상태가 양호합니다. 계단, 뭐 깨짐 이런 거 없고요. 손잡이도 이쁘게 잘 돼 있네요. 잘 고정되어 있고. 베란다 샷이랑 통일감을 맞췄습니다. 레드죠, 레드. 블랙 앤 레드. 이쁘네요. 잘 돼 있습니다. 신축급 컨디션 그대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3층. 3층 또한 56.49평. 약 4개 호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룸이 2룸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301, 302, 303, 304. 야, 상당히 매력 있네요. 8억 7천에 이렇게 4개 호실 층별 세팅되어 있는 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가구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자, 이젠 4층으로 가면 자전거가 있다. 그죠? 주인집 세대가 쓰는 자전거로 보여지긴 하네요. 자전거가 있다. 딱 보면 뭐가 있다? 보세요. 웅장한 현관문이 있다. 누가 봐도 주인집 세대죠? 웅장한 현관문, 그죠? 4층은 49평인데 2개 호실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주인 세대겠죠? 웅장한 현관문. 누가 봐도 나는 주인이다 라는 게 보여지죠? 여기 이제 분리수거 할 수 있게 밖에다 빼놓으셨고요. 우산 있고. 여기는 402호 서브 호실이죠? 여기는 좀 더 작게 구성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여기 보니까 수건이 많이 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주인 세대분이 미용실을 직접 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트리도 있고요. 트리도 있죠? 옥탑에는 각종 짐들이 있다. 자, 옥상 방수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옥상 열려있나? 다행히 열려있네요. 옥상 방수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여기 보면은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셨나. 담배를 엄청 태우시죠? 담배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성TV 시청자 모든 분들은 금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옥상 방수하는데 뭐 깨지거나 크랙이 있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 누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뭐 별다르게 옥상에 대해서 하자를 흠잡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괜찮네요. 풍경도 좋고 쭉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저기 보시면 이제 병원, 약국, 카페, 식당 이런 상가 건물이 크게 신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곳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으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근린주택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건축된 지가 신축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낙찰 후 별도 수리가 필요 없이 바로 사용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12개의 룸을 임대차 구성을 진행한다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 경매물건이죠. 수익률로 따지면 7%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며 만약에 내가 전세 구성한다면 내 돈 한 푼도 들이지도 않고 토지와 건물을 전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토지분에선 보너스로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통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예로 경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데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과정들은 무시한 채 한순간에 돈을 버는 일확천금만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들을 의존하는 투자를 진행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 경매 투자를 통해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결과물이 아닌 그 과정을 중요히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간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항상 소액 경매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성취감을 통해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작은 종잣돈이라도 경매 투자를 통해 불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점진적 단계를 통달해서 성공의 열매까지 달성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